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조국은 나르시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 기사에도 나르시스트 송영길과 조국이라는 기사가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은 나르시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2021년도에 아마 이제 정경심 교수가 깜빵에 가 있을 때 이제 사진도 아니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건데 등 운동은 최고다, 턱걸이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운동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정상인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인이 징역형을 받았고 본인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운동 영상을 업로드한다? 굉장히 좀 일반인으로서는 멘탈이 대단한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행동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사실 인정하지도 않고 있지만 그 잘못이 굉장히 작은 것이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자신의 가족들이 다 도륙을 당했다, 조국 일가는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죄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좀 사과라던가 아니면은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실형까지 줄 사안은 아닌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좀 괘씸죄에 걸려서 이제 실형이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웃긴 게 정경심은 사실 보살 같아요, 보살. 왜냐면은 이게 물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거지만 남편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깜빵에 가는 일도 없었을 건데 그거랑은 별개로 예전에 이거 2022년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조국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수감 중인 정경심과 자기 부인한테 교도소 맨몸 운동법인 자기의 저서를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런 건데 이제 정경심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있는 와중에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 잠깐 나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운동으로 좀 나와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교도소에 우리 부인이 교도소에 갈 일도 없지만 교도소에 갔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 그러면은 어떻게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는 것이 먼저지 이 근본도 없는 이런 책을 선물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교도소에 갔는데 허리 아프지 말라고 그 정봉주가 쓴 운동책을 넣어준 거야. 이게 보통 집안이면 이혼이에요, 이혼. 이거 제 생각에는 100% 이혼이야, 100%. 아니, 책이라도 그 백년허리인가? 그 의사 선생님이 쓰신 그 책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좀 그나마 이해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데, 아니, 정봉주가 쓴 책을 보고서는 어쩌라고. 이거 근본 있는 책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맨손헬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경심은 보살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점을 잡혔다든가.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르시스트가 일단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조국도 나르시스트인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여 물에 빠져 죽은 그리스 신화의 나르치스에서 유래가 된 그런 용어예요.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제 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을 사랑해서 이 자신의 모습을 안으려고 여기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잘나는 체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게 자존감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이렇게 자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르시스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 속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에 비쳐있는 모습이라는 게 사실 진짜의 내가 아니잖아. 진짜의 내가 아니고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영상 속에서 찍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상상 속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속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현실에서의 자신이 부정당하는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저 새끼들이 나를 우습게 봐? 이 새끼들 조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나르시스트들이 좀 웃긴 게 자기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뭐 좋은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나르시스트들은 그걸 알아.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것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이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속에서 나르시스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례가 눈이 오는 날에 외출을 하자고 해서 나가는데 이제 나르시스트가 운전을 해. 근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눈이 많이 내리는데 나왔다가 사고가 났네. 너 다치지는 않았니? 하고 불가항력임을 받아들이고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의 안위를 물어보고 그리고 사고를 수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거 진짜 이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야, 난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눈 오는 날 네가 나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사고 났잖아. 이거 어쩔 거야?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물론 자기가 나가자고 뭐 이야기는 했는데 그럼 뭐 평생 집에서만 살 거야? 놀러 나가자고 한 거는 맞지만 사고가 난 거는 자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눈 때문이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운전을 한 거는 나르시스트잖아요.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고 뒤집어 씌워야 자기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두 번째,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말을 해. 뭐 예를 들어서 너 살 엄청 쪘네. 너 이래가지고 취업이나 하겠어? 결혼이나 하겠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은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지 못해. 좀 그걸 이렇게 받아치지 못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기를 내가지고 네가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상처가 된다라고 받아쳤다고 하자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한 거지만 네가 진짜 기분이 나빴다면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마라고 좀 주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조금 달라요. 나르시스트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은 야, 너도 나에 대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리고 네가 잘못돼 가는 거를 내가 바로 잡으려고 너 잘 되라고 말해준 건데 진짜 섭섭하네. 너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은 결론적으로 내 잘못은 없다라는 식으로 모든 행동과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상 속의 조국은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조국이에요. 그 2010년도 초반부터 조국은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문재인도 다음 법무부 장관은 조국 교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이딴 헛소리들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어쨌거나 조국은 문재인을 통해서 자신의 꿈이 실현이 됐어요.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으니까. 물론 그 끝이 좋지만은 않았지만요. 그런데 현실 속의 조국은 어떠냐? 상상의 적, 그러니까 적폐, 그리고 검찰 정권과 싸우면서 뒤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범법을 저지르는 자범이야, 자범. 일개 자범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그런 범죄도 아니고 자기 자식과 관련된 그리고 자기 재산과 관련된 진짜 자범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상상 속의 조국과 현실의 조국이 너무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진짜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데 야, 니네가 날 이렇게 평가해? 나를 일개 자범으로 평가해서 나를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야 되느냐? 상상 속의 조국은 청렴하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현실의 조국은 지금 유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재판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 때문에 내가 유죄를 받았지만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줬다.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놈들이 나에게 유죄를 뒤집어 씌웠으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신당,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세력이 커지도록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야.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많이 그 얘기를 예전부터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이었는데, 이 조국을 쳐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을 부정하자니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이고, 조국을 받아들이자니 조국의 리스크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조국은 이렇게 자기 독단으로 정당을 창당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망상을 끝장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안타깝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거는 정신병이야, 정신병.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에 와서 이 정신을 뜯어고칠 수가 없어. 뇌를 꺼내갖고 다른 데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해요. 선거에서 당선제를 낼 경우에는
더욱더 미쳐 날뛸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봐, 국민들은 나를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무죄야 라고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엄청난 광폭 행보를 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뭐 곧 깜빵에 갈 거긴 하지만요.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자를 못 냈다고 하더라도 단 한 표라도 받는다면 이거 봐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라는 정신승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하다고 하는 얘기가 선거에서 지던 이기던 아니 한 표라도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몇천 표, 몇만 표라도 나오겠지. 1%만 해도 막 몇십만 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은 정신승리를 할 거예요. 하지만 감옥 갈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보내서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조국이라는 인간은 이 한국 사회에서 치워버리려면 그 깜빵에 가 있는 그 2년, 그거밖에는 이 사람을 닥치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정치적으로 좀 팽을 당한다 치더라도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막 이런 거 뭐 나중엔 유튜브 할 수도 있지. 뭐 지금 딸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 자기는 정당하다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할 거예요. 정말 이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 조국이라는 사람은 제발 좀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은 지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국을 지지하시는 분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